유닛 2 질병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니트는 역학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학이란 질병의 발생과 분포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과학이나 학문을 얘기를 하고요. 역학의 목적은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질병 발생 유행의 감시 역할, 질병사의 자연사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역학의 목적이고요. 그다음 감염병 관리에 대한 걸 살펴보면, 감염병이란 환자를 통해 새로운 환자를 만들 수 있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질병에 감염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환자, 계속 환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분이 감염이다. 그래서 감염병 질환은 병원체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것을 감염병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의 3대 요인은 감염원, 감염 경로, 감염성 숙주가 있고요.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근원은 감염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 보균자, 감염 동물, 오염 식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병원체가 운반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병원체가 운반이 돼서 감염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접촉 감염, 공기 전파, 동물 매개, 개달물 전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감수성 숙주 같은 경우는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감염병이 유행이 되고요. 숙주의 감수성이 낮으면 감염병이 소멸이 돼서 이거는 면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란 생물이 기생하는 대상으로 삼는 생물체로서 기생자에게 영양분을 빼앗기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경로를 볼게요. 우선 병원체가 있어야 되겠죠.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그래서 병원체가 병원소라는 부분에서 다시 병원체를 탈출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전파가 되면서 새로운 숙주로 이제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숙주의 감수성으로 인해서 감염이 계속해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럼 병원체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숙주가 기생하면서 질병을 발생하는 미생물이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사상균이 어디에 해당되냐? 병원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 되게 감기 걸렸나 봐 이런 분은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저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중독에 걸렸나 봐, 세균에 감염이 됐나 봐, 이런 것들이 모두 병원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조직 세포에서 증식이 되고요. 에이즈, 일본 내염, 홍역, 인플루엔자, 풍진, 공수병이 여기에 해당되고, 리케차 같은 경우 세균과 유사하지만 바이러스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균은 간균, 구균, 나성균으로 되어 있으며 작대기 모양, 둥근 모양, S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진균, 사상균은 버섯, 곰팡이, 효모로, 무좀이나 피부병들이 이 진균, 사상균에 속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체의 크기는 바이러스, 병원체가 무엇이 제일 작고 제일 크냐, 크기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리케차, 세균, 진균, 사상균이 해당이 되고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크기로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세요? 리케차다. 그 다음 병원소로 가겠습니다. 병원소는 병원체가 증식하여 다른 숙주에 전파될 수 있는 상태로 질병의 전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전염면은 인간 병원소부터 살펴보시면 건강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로 나눠지는데, 건강보균자는 병원체가 침입하였으나 증상이 없고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해당되는 것은 B형 바이러스, 디프테리아, 폴리오, 일본 내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잠복기 보균자는요, 발병 전 잠복 기간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로서 홍역, 백일의 유행성 이하선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회복기 보균자는 감염병이 치료되었으나 병원체를
하는 보균자로서 세균성 이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끔 건강보균자에 대한 문제도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보균자에 대한 부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물병원서 거의 99.9%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보건소. 그래서 병원소 중에 인간병원소가 있고요. 동물보건소가 있는데 동물보건소에서 동물은 쥐, 고양이, 토끼, 개, 돼지, 소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모기, 이, 벼룩, 파리에 대해서 관련 질병을 각각 외우셔야 돼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많이 출제가 되는 건 모기에 해당되지 않는 병원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발진열을 많이 이렇게 유형을 같이 섞어 놓거든요. 그래서 모기에 해당되는 발진열 같은 경우는 벼룩에 해당된다. 그리고 파리,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쥐, 패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출제가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 동물보건소는 무조건 각각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인수공통 병원소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동물이 병원소가 되면서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데 개, 광견병 요거에 대한 정답도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감염병의 전파를 보면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에서 직접 전파 매개체 없이 직접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일명 성병을 얘기하고요. 피부병, 매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침과 재채기로 감염되는 부분들도 직접 전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간접 전파는 매개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건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걸 디프테리아, 결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의 종류와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 면역을 얘기하고요. 인종과 종족, 개인차에 따라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은 감염과 예방접종으로 성립된 면역을 얘기하고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피부학 강의를 할 때도 제가 강조한 부분으로서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그리고 수동 면역은 자연 수동, 인공 수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법정 감염병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5개 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연도수 그리고 이 감염병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명칭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 그러시면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문제 유형은 여기에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군부터 5군 지정 감염병까지 각각을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군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콜레라에 대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1군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모두 다 못 외우시겠다면 3군까지는 무조건 잘 외우셔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정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잘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꼭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감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격리 수준은 신고 발생 즉시 신고한다. 그 다음에 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3급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감시 필요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한다 부분도 이제 격리 그리고 신고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생충 질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충의 종류는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로 나눠지고요. 이 문제도 잘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선충류는 소화기, 근육, 혈액 등에서 기생이 되고요. 회충, 구충, 십이지장충, 요충, 편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흡충류는 숙주의 간, 폐 등의 흡착자에 기생이 되며 간디스토마 흡충, 간흡충, 폐디스토마, 폐흡충, 장흡충, 요코가와 흡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흡충류에서 간디스토마는 간흡충이다, 폐디스토마는 폐흡충이다는 꼭 외우셔야 되고 조충류도 잘 나와요. 숙주의 소화기관에서 기생하는데 유구조충, 무구조충, 광절형 두조충의 긴촌충이 조충류에 해당이 되는데 유구조충과 무구조충이 출제가 잘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구조충은 돼지고기, 무구조충은 소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숙주와 기생충에서 어패류 매세 기생충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간디스토마, 간흡충, 폐디스토마, 폐흡충. 숙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렁이는 간흡충, 다슬기는 폐. 그 다음에 기생충에서도 아까 얘기한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재미있는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러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 무국을 끓일 때 무엇을 넣냐, 일반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소고기를 넣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무국 이런 식으로 좀 외워서 조금 많이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성인병의 관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간질환, 그리고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퇴행성 관절염이 성인병의 종류이고요. 성인병의 특징은 비전염성이고요. 만성 퇴행성, 비가역성이 성인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국민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정신보건의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보건의 활동은 환자의 조기 발견, 입원과 치료, 퇴원 후 후속 치료, 환자의 처우 개선, 가족에 대한 사회 지원, 완치 후 사회 복귀가 정신보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용의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용의 안전사고에서 안전사고는요,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안전교육 미비 및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사람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용 안전사고는 미용 시술 중에 시술자 및 고객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고객과 시술자의 안전사고를, 그리고 이 미용 시술 시 미용 제품, 도구 사용사의 부주의로 고객과 시술자의 안전사고가 이 미용 안전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위반, 그 다음에 미용 제품, 도구의 사용상의 부주의가 이 미용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용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술장의 청결, 위생 상태를 항상 철저하게 유지해야 된다.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요. 시술장의 환기 그리고 조명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고, 시술장의 전기 및 화재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되며, 시술 도구의 소독, 위생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시술 도구의 재료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술에 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유닛 2였습니다.